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소설책을 다루는데 기존의 소설책을 다룰 때는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줄거리 속에서 각 인물들에게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이 소설은 줄거리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어요. 줄거리 설명은 생략하고 책을 읽으면서 북마크했던 몇 개의 내용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과 책임, 이 개념은 기존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에도 이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과 책임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이제 영희 삼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남성이에요. 집에서 형제들은 다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일종의 이제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죠. 혼자만 찌질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의 고통,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진 시골에 와서 우편 배달부에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가 사람들의 그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을 지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세탁소거든요. 일종의 이제 판타지 소설이 되는 건데 거기서 그 아픈 마음을 지우게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을 지웠냐면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무지막지한 학교 폭력, 그거를 기존에는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했어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얼룩을 지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거는 당연히 자기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을 당해서 뭔가 일그러진 내 삶, 그거는 온전히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잘못, 외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잘못이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 그거는 남의 잘못, 외부의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온전히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탓을 하죠. 어린 시절에 부모의 학대, 지나가다가 나를 친 다른 차, 교통사고로 내가 불편을 얻게 됐다,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외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상황은 온전히 내 책임이다. 내가 짊어지고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뭔가 그 평생에 남 탓을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외부적 일을 탓하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가 망가뜨려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희 삼촌이 이렇게 작은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지나온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상처 속에 매달려 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큰 각성이죠. 뭡니까? 그러한 일로 만들어진 그 상황, 그거를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내 책임으로 여기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영희는 난생 처음 행복하다고 느꼈다. 분명 어제와 같은 하루인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산다. 마음의 변화 하나만으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 가장 큰 해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언제나 오늘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언제나 항상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또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의 내용인데 잘못 쓰면 다시 쓰면 된다는 걸 그동안 몰랐습니다. 경험을 시도해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써봐야 써지는 거잖아요. 잘 써지네? 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잘못 쓰면 다시 쓰면 되지, 답을 틀리면 영원히 틀린 답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다시 쓴다고 해서 그걸로 삶이 끝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영원히 하나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 없죠. 삶이라는 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다른데 정답이 하나가 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여튼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타인과 비슷해지려는 이런 편향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의 삶이 비슷한 쪽으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이런 편향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편향일 뿐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일 뿐인 거죠.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자기만의 각자의 삶이 존재하고 각자의 추구가 존재하는 거죠. 종이가 구겨져도 괜찮고 다시 써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내면의 빛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행복이 어떠한 그 외부에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내가 외부에 부를 획득한다거나 명예를 획득한다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서 사랑을 획득한다거나 그 외부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속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금세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것일 뿐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내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 외부적 상황, 환경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의미를 부여해서 또 행복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하늘에서 행복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이미, 그 이미라는 부사도 부적절하고 행복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런 깨달음을 한번 우리가 숙고를 통해서 얻어본다면 진정한 행복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비극으로 만난다. 책 속에 또 연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우해요. 우울하고 불행하다고도 여길 수 있는데, 여튼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내면의 빛으로 승화를 잘 시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 불행이, 내 아픔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저주받은 인생이고 남들은 저렇게 다 화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바닥과 타인의 꼭대기, 그런 것들을 대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닥, 내 불행, 내 아픔이 가장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모두 아픔을 간직하고 살더라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게 아주 겨자씨 같은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또 큰 거예요. 누구나 자기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걸 측정해서 내 행복을 따지고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가진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비극은 비극으로 만나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고, 또 다른 이보다 더 큰 상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별이 돼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시절 우리가 이제 외형적 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행 비교라든가 행복 비교, 비교로 인해서 고통이 심한데, 노년이 되어서 되돌아보면 결국 다 인간은
비극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시집도 잘 가네, 뭐 장가도 잘 가네, 부러워했던. 그런데 결국에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뭐 경제적 고난을 얻는다거나 자녀 고난을 얻는다거나 또는 건강 고난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들 우리 항상 보잖아요. 예외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비극으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삶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시각으로 통찰을 할 수 있으면 보다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삶을 임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늘 비교, 시기 질투에 조급하고 이런 것 없이 사랑과 친절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코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